안녕하세요. 사무엘 투자 이야기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EPS를 이용하여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EPS라 함은 Earning per Share, 우리말로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번역합니다. 주당 순이익은 기업의 단기 순이익에서 우성주 배당금을 차감한 보통주의 단기 순이익을 유통되는 보통주 주식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즉, 한 주가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1년간의 한 주의 수익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PS는 기업의 수익률을 비교하기 아주 좋은 지표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기업의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모두 나누어 줄 때 주당 얼마만큼 금액이 배부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1억, 발행된 보통주가 만주인 기업의 EPS가 얼마일까요? 설명드린 대로 단기 순이익을 발행된 보통 주식수로 나눈 값이 EPS가 되므로 이 기업의 EPS는 만이 됩니다. EPS는 PER과 함께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데 흔히 사용됩니다. 이 적정 주가는 기업의 현재 이익 규모를 감안하여 계산되는 적절한 주가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예상 EPS 곱하기 예상 PER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PER에 대해서는 제 과거 강의에서 설명한 바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와 PER은 과거 실적의 계산 결과로 미래 구간의 예측을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 예측을 바탕으로 예상 EPS와 예상 PER을 구해야 합니다. 미래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권사 전망과 본인의 분석을 참고하여 적정 EPS와 예상 EPS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담으로 이 증권방송을 보다 보면은 이 종목 상담을 많이 하죠. 종목 상담을 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너무 쉽게 말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PER과 EPS를 활용한 적정 주가는 기업의 과거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문제는 예상 EPS와 예상 PER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쉽게 예상하기 위해서 과거의 EPS와 PER을 바탕으로 예상 EPS와 PER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증권에서 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네이버 증권입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종목 분석을 클릭합니다. 종목 분석의 메뉴 중에서 펀더멘털이라는 지표를 보시면은 EPS와 PER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본인들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 Financial Summary 항목에서 과거 5개년의 재무제표가 보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EPS와 PER이 나오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과거 5년간의 EPS와 PER 그리고 금년을 포함한 향후 3년간의 예상 EPS와 PER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래 구간의 EPS는 증권기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계산된 값인데요. 미래 구간으로 갈수록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1년 후의 실적보다는 2년 후의 실적, 3년 후의 실적을 예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달 실적은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하겠지만은 1년 후의 실적 예상은 더 부정확하겠죠. 개인적으로는 보통 1년 후 예상 EPS와 PER만 봅니다. 그럼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봐야겠죠. 적정 주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EPS와 PER을 곱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적정 주가가 계산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과거 구간의 적정 주가란 실제 이 해당 기간의 삼성전자의 주가를 의미합니다. 즉 2013년 12월 삼성전자의 주가 당시 주가는 27,452원. 그리고 2018년 올해죠. 삼성전자의 현 주가가 38,625원.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의 2019년 삼성전자 EPS 컨센서스가 5,750원, PER이 6.7로 삼성전자의 예상 주가는 38,640원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네이버 증권에서 계산해주는 예상 EPS와 예상 PER 중에서 이 PER은 기업의 재료, 실적, 수급, 전망, 어떤 외부적인 이슈 등에 따라서 계속 틀려질 수 있어요. 이 6.7이라는 것은 네이버 증권이 제시하는 예상 PER이지 정확한 PER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과거 5개년 평균 PER을 참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삼성전자의 과거 5개년 평균 PER이 9.99가 되죠. 약 10이죠. 여기에 내년도 예상 PER 10을 넣었을 경우에 삼성전자의 예상 주가는 57,500원이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 투자 의견의 목표 주가가 55,000원이므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목표 주가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상 PER이 관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삼성전자의 PER이 올해와 같은 저평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3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건데 과거 5개년 평균을 계산해 보면 57,000원이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내년도 PER은 많은 이들이 반도체 상저 하고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PER 7과 9 사이에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즉 PER 7일 경우에 4만원, PER 9일 경우에 51,000원, 이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PER 8배 수준의 주가에는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 5개년 평균 PER을 내년 미래 구간 PER로 대입해보면 예상 주가 범위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EPS 분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인데요. 기업이 증자를 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할 경우에 주식수가 늘어나죠. 그럼 당연히 EPS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EPS는 단기 순이익에서 유통되는 주식수를 나눈 것이니까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식수가 줄어들면 EPS는 늘어나게 되죠. 즉 증자, 분할, 자사주 소각과 같은 이벤트로 단기간에 EPS가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EPS의 변화 추이는 장기간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유통 주식수가 변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EPS 계산 시 1년간의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의 유통 주식수가 1월 1일에 100주였는데 7월 1일에 100주 신주를 추가로 발행했다라고 하면 EPS를 구하기 위한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는 150주가 됩니다. 이 적정주가 계산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EPS와 PER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기업이 적자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정주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논외로 해야죠. 개인적으로 적자 상태인 종목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투자를 보류합니다. 그리고 이 적정주가라는 개념은 현재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실적이 언젠가는 주가에 반영되지만 항상 시간차가 있어요. 적정주가라는 개념은 투자의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입니다. 이상 사무엘이었습니다.